자, 여러분, 선생님의 실험 결과는 이것과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나왔나요? 네, 하나씩 좀 표를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은 실험을 모두 잘했다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표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자, 하수구 세척제부터 축전지산까지 pH는 아주 다양하게 나왔었죠? 자, pH와 H3O+의 농도 관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pH 값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pH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H3O+의 농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OH-는 반대로 감소하더라 라고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와 pOH 합이 자 14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pH가 7보다 큰 요 영역은 모두 OH-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비커 안에 입자 모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우유부터 축전지의 산까지는 모두 산성 용액이었죠. 그래서 pOH 값은 반대로 7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H3O+였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용액의 부피가 0.5리터였다가 0.6리터로 양이 단순하게 늘어났을 때를 살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pH 값이 달라지나요? H3O+의 농도가 달라졌나요? OH-의 농도가 달라졌나요? 어땠어요? 네,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농도가 같은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pH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농도가 같은 물질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물을 추가해서 농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을 추가해서 농도가 묽어진 거죠. 그랬더니 자, 하수구 세척제부터 침까지는요. 자, pH가 7보다 큰 아이들은 어때요? pH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 pH가 원래 7보다 작았던 우유부터 축전지의 산까지 산성 용액들은 pH가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 여기다 좀 그려볼까요? pH 범주를 0부터 14까지라고 했을 때 7은 어떤 용액이죠? 중성 용액이고요. 중성보다 7보다 작은 이쪽으로 가면 산성 영역이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염기성 영역인 거죠. 그런데 자, 염기성 용액에다가 물을 섞어 보세요. 물을 섞으면 염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 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원래 이쯤 위치였는데 자, 물을 섞었어요. 그러면 염기성 도가 낮아지니까 OH-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니까 어떤 영역으로 가야 돼요? 약간 중성 7 쪽에 가까워지지만 7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xx로 자, 7보다는 큰 값으로 염계성도가 낮아지면서 묽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 물을 희석하면 처음에는 이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자, 물을 섞어주면 산성도가 감소하면 7 쪽으로 가까워지게 숫자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물을 넣긴 하지만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6.xx 이런 식으로 묽어지면서 숫자가 커지지만 7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서 용액을 희석하면 자, 산성이나 염기성 용액은 pH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긴 하지만 액성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다시 용액의 양이 많아졌을 때 또는 물을 넣어서 용액의 농도가 묽어졌을 때 pH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원래 비누만 0.5리터 존재했을 때 pH가 얼마였었냐면요. 얘는 10이었어요, 10. 그리고 액성은 뭐였죠? 염기성이었죠.
그리고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OH-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0.1리터를 추가해서 용액의 양을 0.6리터로 만들어줬었죠. 그래도 pH는 똑같이 10이고요. 액성도 마찬가지로 염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농도나 그 다음에 OH-의 농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물질이 단순하게 농도가 같은 물질이 용액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pH 값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요? 자, 물을 넣어서 희석하면 어때요?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비누 0.6리터에 물을 추가해서 1.2리터로 희석해 봤더니 자, pH는 10에서 뭐가 됐냐면 9.7로 감소했고요. H3O 플러스의 농도도 자, 어땠어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OH-도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희석한다는 것은 H3O 플러스의 농도나 OH-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이번에는 산성 용액인 소다수 0.6리터에 물을 추가해서 자, 2배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랬더니 자, pH가 원래 얼마였냐면 원래는 pH 2.5고 얘가 액성은 산성이었고 원래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는데 희석해 줬더니 pH가 어땠어? 2.8로 증가하더라.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자,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농도도 달라지더라. 자, 산성 용액에 물을 섞으면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감소하면 pH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비누가 원래 가진 pH가 있었는데 물을 추가해서 희석하면 누구의 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OH-의 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H3O 플러스의 농도가 약간 증가하니까 pH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 용액을 희석했을 때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pH 변화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다 함께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2개의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리 지금 실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순수한 물의 pH는 얼마였죠? 순수한 물 여기 있죠? 가운데 순수한 물은 pH와 pOH가 모두 다 7이고요. 자, 얘네들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씁니다. 그 다음에 pH가 7보다 작아진다 라는 애들은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애들 모두 다 산성 용액이다, 산성 영역이다 라고 하고요. pH가 7보다 큰 애들은 우리가 염기성 용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pH가 14에 많이 가까워지면 염기성도가 커지는 거죠. 네, 강한 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자, pH가 7보다 작은 산성 용액도 pH가 0에 가까워지면 강한 산성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순수한 물은 pH가 7이었죠. 이때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7승이었습니다. 그런데 pH가 하나 작아졌어요. pH가 6이 됐네요. 그랬더니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가 됐죠? 10-6승이 되었습니다. 자, pH 1 감소한다는 것은 H3O 플러스가 몇 배 많아진다? 10배 많아진다 라는 거죠. 그럼 pH가 2 차이 난다 라는 것은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10-7승에서 10-5승이 됐으니까 100배 차이 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1 작으면 10배, 2 작으면 100배, 3 작으면 1000배, 그 다음에 4 작으면 10,000배 이런 식으로 이런 pH 1 차이가 농도가 10배, 10의 로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아까 분자 모형 대소관계 그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pH 7인 아이는요. 자, 그 안에 들어있던 빨간색 H 플러스랑 파란색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어땠어요? 같았죠. 그래서 H3O 플러스의 개수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pH가 7보다 작은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더 우세하죠? 네, 맞아요.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우세하죠.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자, 밸런스를 챙기고 나서 하나라도 더 많으면 무조건 얘는 산성 용액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pH가 7보다 큰 용액들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자,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성 용액과 중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의미라고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적용하게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pH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상 실험까지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pH 측정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음료의 pH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알칼리수, 알칼리 환원수라고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pH가 8.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증류수는 7.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염기 관점에서 pH 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당근 주스는 6.0이라고 하고요. 운동 후에 마시는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은 보통 pH 3.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초 음료라고 해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 있죠? 이것의 pH는 3.5라고 해요. 그럼 1번 문제에서요. 이 네 가지 음료를 염기성이 가장 강한 큰 것부터 순서로 산성이 강해지는 순서로 배열해봐라 하면 pH가 가장 큰 것이 염기성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써야 되죠? 네, 알칼리수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당근 주스가 6.0이니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식초 음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산성이 강한 것이 게토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게토레이와 당근 주스는 모두 산성인데요. 자, 게토레이의 H3O 플러스와 당근 주스의 H3O 플러스의 농도를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자, 게토레이는 3.0이고요. 당근 주스는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pH가 몇 배 차이, 숫자 얼마 차이죠? 3 차이죠. 숫자가 작은 것이 H3O 플러스의 농도는 진한 겁니다. 그러면 pH가 3 차이 나면 자, 얘가 10의 3승배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농도가 진한 거죠? 숫자가 작은 아이가 진한 겁니다. 그래서 게토레이는 당근 주스보다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몇 배이다? 10의 3승배이다. 1000배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위에 물질들 중에서 물을 넣어서 최대한 희석했을 때 pH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했었죠. 자, 물을 넣는다고 해서 중성이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중성 7이고요. 얘가 0이고요. 얘가 14예요. 얘는 염기죠. 그리고 얘는 산성입니다.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이 희석한다는 거죠. 알칼리수는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칼리수를 희석하면 pH가 얼마가 돼야 돼? 알칼리수는 8.0이었다가 7.xx가 되지 7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당근 주스는 어때요? 당근 주스는 6.0에서 자, 희석하면 뭐가 돼? 자, 7이 될 수 없으니까 당근 주스는 자, 6.xx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알칼리수는 7.xx. 그 다음에 게토레이도 아무리 희석해도 3.0에서 출발하지만 6.xx가 돼야 되고요. 자, 식초 음료도 3.5에서 출발하지만 7이 될 수 없으니까 어쨌든 6.xx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희석했을 때 pH가 가장 큰 물질은 바로 이 염기성 물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알칼리수가 답이 되겠죠. 네,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래서 산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 물을 넣는다고 해서 중성의 물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용액의 농도가 묽어진 그 상태로 염기성 용액 그대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오늘 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이따가 구글 퀴즈 풀어주세요.